연천군이 올해 연천 방문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는 각오인데요. 연천의 자연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설립됐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생긴 민선 7기에 신설된 1호 공공기관인데요.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있습니다. 임진 원장에게서 들어봤습니다. 주한 미군 병사가 거리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군 병사 A씨는 의정부의 한 시내 거리에서 지나가던 한국인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캠핑장들이 기생충에서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주한 미군 병사가 거리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미군 부대 병사 20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주 의정부 시내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한국인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천 지역에는 한탄강과 임진강 그리고 DMZ 일대에 아름답고 독특한 자연 경관이 형성돼 있는데요. 연천군은 이런 자연을 기반으로 관광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천 임진강 일대는 아름다운 자연 아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지난해 6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됐습니다. 연천과 포천, 철원을 아우르는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수려한 경관과 함께 내륙에서는 보기 힘든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주목받습니다. 오는 4월 유네스코는 이 한탄강 지질공원 일대에 대한 세계 지질공원 등재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DMZ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와 경기도, 강원도는 지난해 7월 관련 협약을 맺었고 현재 현장 실태 조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유네스코 등재 3관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농업 부분이나 또 제조업 부분에도 다 적용을 갖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인증한 어떤 그런 지역이다, 유네스코가 인증한 자원이다, 문화유산이다, 뭐 이런 게 된다 그런다면은 그 상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연천군은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임진강 생물권 보전 지역 일대에 면적 약 53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테마 정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오는 3월 연구 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요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자연에 대해서 좀 가까이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 힐링이라는 요소를 갖다 그걸 제일 많이 찾거든요. 저희가 그런 면에서 저희가 관광객을 갖다가 유치하는데 좀 최선을 갖다 좀 다할 생각이고요. 연천군은 올해 연천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향후 3년간 1,000만 관광객 달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지자체 최초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전담기관인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개소했습니다. 이 시장상권진흥원의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중 하나로 북부센터가 남양주 별내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통시장 등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북부센터가 21일 남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수원 컨벤션센터에 개소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전담 기관입니다. 북부센터는 고양과 남양주, 파주, 의정부 등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자영업자분들께서 창업에서부터 영업, 폐업 이후의 재기까지 단계적으로 생애주기별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나 권역별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해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북부센터는 센터장 1명과 시장상권 매니저 7명 등 총 11명이 근무합니다.
센터는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애로 해소, 상권 조직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경기지역 화폐 홍보와 유통 확대 등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또 북부 지역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상권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상인회의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원이 한쪽에 편중돼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각별히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이 자영업자들 또 골목 상권들의 활성화인데 시장상권진흥원은 그 목표를 위해서 일부러 만든 기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또 기대하는 바는 골목 상권들이 좀 살아나고 사람으로 치면 모세혈관, 손발의 세포들이 제대로 좀 살아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북부센터에 이어 이달 중 경기 광주와 시흥에도 시장상권진흥원 센터를 개설할 방침입니다. 경기주의TV 김태희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자체가 안 좋은 상황에서 몇 가지의 지원만으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을지 기대만큼 우려도 있는데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임진 원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의 시장상권진흥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 1호 신설 공공기관인데요. 설립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의 이제 70만 자영업자분들의 이제 어떤 생계를 이어가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작년 9월 10일 날 출범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각종 그 지원 사업을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네, 지원 사업을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진흥원은 현재 1본부 3센터로 구성이 되는데요. 각 권역별 센터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 생애주기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창업부터 영업, 폐업 이후의 재기까지 각종 경영 및 마케팅 사업 같은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진흥원의 지원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자영업자의 지금 상황이 그리 녹록치 못합니다. 그래서 진흥원은 어찌 보면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이 조직과 공간에 지원을 한다고 잡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면요. 골목 상권마다 상인회가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상인회를 통해서 서로 공동 마케팅이나 공동 상생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옆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자영업이나 아니면 골목 상권과 관련해서 활성화하겠다 이런 거 정책은 많았지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특히나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몇 가지 지원을 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서도 그렇다 해서 현재 자영업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어디 연락할 곳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번 잘 이게 없다고들 다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현재 이제 저희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경우에도 원래 정부 사무에 가깝던 업무였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이제 저희들이 이 자영업에 대한 문제를 좀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를 전담하게 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화폐 업무입니다. 경기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그 모세혈관과도 같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좀 온기가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온기가 연결되게 하는 건데요. 예. 이 부분을 저희 시장상권진흥원이 도맡아 하게 되문에 앞으로 이제 그 상인분들과 함께 어찌됐든 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된 걸 알지만 그래도 함께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게요. 진흥원의 역할과 비슷한 성격의 기관이 이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인데 이 기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업무의 영역이나 대상, 지원 사업의 종류도 같습니다. 다만 경기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서로 콜라보를 해야 될 중앙정부 산하기관과 지방정부 산하기관의 어떤 위치적인 차이일 뿐이고요. 워낙 700만 이상 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부랑 광역자치단체가 또
또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앞으로 진흥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저희 진흥원에서는 지금 인력을 저희들이 설립을 하는데 설립 취지로 삼은 그 캐치프레이즈가요. 그 해민서스럽다라고 잡았습니다. 예, 과거 이제 조선시대에 그 왕족이나 귀족들을 위한 그 의료기관이 아닌 백성들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요. 세 가지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녀와 의사를 양성하듯이 어떤 골목상권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과요. 그다음에 치료에 가까운 현재 10명 중 7명이 폐업하는 어찌 보면 치사율 70%의 불치병에 가까운 게 폐업인데요. 예. 이 폐업 업무를 좀 더 상인분들의 근거리에서 지원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로는 이번에 뭐 돼지열병이나 이런 어떤 그 생기면 예. 어떤 지역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때 능동적이고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지역의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임진 원장이었습니다. 경기 북부 캠핑장들이 기생충에서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경기 북부에 있는 캠핑장 18곳을 대상으로 33건의 토양을 채취해 기생충을 조사했는데요. 검사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기생충은 개, 회충 등 선충류 8종을 포함해 모두 14종입니다. 연구원은 대부분의 캠핑장이 야생동물 접근이 쉬운 야산 인근에 있는 만큼 기생충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 인구가 전국 3위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경기 북부의 인구는 344만 명으로 342만 명인 부산의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이는 경기 남부 979만 명, 서울 973만 명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인데요. 경기 북부의 인구는 2000년 전국 8위 수준이었지만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4배 이상을 웃돌았습니다. 이 밖에 경기 북부의 지역 내 총생산은 2016년 기준 전국 10위 수준이고 지역 총소득은 2017년 기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대목을 노리고 불량 성수식품을 제조한 업체와 판매상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89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거나 원산지 표시 허위, 미신고 영업행위와 거래내역서 작성 위반 등입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에는 오전 기온이 영하 1도, 낮 기온은 9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하늘빛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귀성길 운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다음 주에는 대체로 영상권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을 것으로 보여 연휴를 활용해서 여행이나 나들이를 가신다면 야외 활동에는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비가 내릴 텐데요. 이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